Weekly Science News.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 국내 과학기술 연구 성과 중에서 공기 중 습도만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 암 유발인자 구조 규명, 밤하늘에 백두와 한라를 볼 수 있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머리숱이 적은 분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카이스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단지 물 몇 방울만으로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 연구팀이 0.15ml의 아주 적은 양의 물 또는 대기 중의 수분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친환경 발전기를 개발했습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전도성 탄소 나노 입자가 코팅된 면 섬유 표면에 물을 떨어뜨리면 젖은 영역과 마른 영역으로 나눠지면서 소량의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마르면서 전기 생산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코팅된 면 섬유에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했다가 천천히 방출하는 물질인 염화칼슘을 묻혀봤는데요. 습도가 20% 이상만 돼도 자발적으로 수분을 흡착해서 전력을 계속 유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이 자가발전기 6개를 직렬로 연결했더니 20mW짜리 LED 전구에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배재영 박사과정과 윤태광 박사우 연구원이 공동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ACS 나노 11월 26일자와 에너지 및 환경과학 12월호에 게재됐고 관련 원천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카이스트의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아주 작은 세포세계 이야기입니다. ATAD2라는 이름의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전립선암, 대장암, 췌장암 등 여러 암세포에서 많이 발견되고 특히 ATAD2가 높게 발현된 종양은 악성에다 환자의 예후까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조나 기능에 대해 기초 정보가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서 표적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카이스트의 송지준 교수와 울산과학기술원의 이자인 교수 연구팀이 이 ATAD2 단백질의 구조를 초저온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규명했습니다. 초저온 전자현미경은 단백질 같은 생체 분자를 자연적인 상태대로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뿐 아니라 생체 분자의 표면을 그려내는 고속 원자힘 현미경을 이용해 ATAD2의 구조 변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까지 성공했다고 하네요. 이번 연구 결과로 ATAD2 단백질의 구조와 작용 기전이 밝혀져서 앞으로 이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12월 17일자에 게재됐습니다.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주에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가 개봉하는군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반장 장영실의 이야기를 다뤘다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번 소식은 밤하늘 북극성 주변에 백두와 한라의 이름을 가진 별과 행성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국제천문연맹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적으로 외계 행성 이름 짓기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한국이 참여한 별 8우미와 외계 행성 8우미-B의 백두와 한라가 공식 선정된 겁니다. 태양계로 따지면 백두가 태양, 한라가 지구가 되는 셈인데요. 백두와 한라가 자리 잡은 곳은 약 520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북극성을 포함한 작은 곰자리에 위치해서 별로 낯설지는 않습니다. 맨눈으로 관측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앞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이 두 별의 이름은 백두, 한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국제천문연맹은 각 나라에서의 관측 가능성과 연관성을 고려해 이름 붙일 외계 행성을 배정했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 강성주 박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외계 행성 이름 짓기 한국운영위원회가 이병철 박사 등이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으로 발견한 외계 행성 8우미-B를 신청 대상으로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2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서 서울 해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최중석 경찰관이 제안한 백두와 한라가 채택됐습니다. 최 경찰관은 별 이름 백두와 외계 행성의 이름인 한라는 북쪽의 백두산과 남쪽의 한라산에서 착안해 평화통일과 우리 민족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기초과학연구원 IBS에서는 어떤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을까요? 첨단 연성물질 연구단 조윤경 그룹 리더와 연구진은 나노 섬유를 제작하는 공정인 근거리 전기 방사 기술에 쓰이는 고분자 용액에 염화나트륨을 더해서 나노 섬유를 3차원으로 높게 쌓는데 성공했습니다. 전기 방사 기술로 만든 나노 섬유는 플렉서블 센서나 인공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데요. 섬유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비교적 낮은 전압에서 작동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차원 평면 구조를 만드는 정도만 가능했다고 하네요. 연구진은 이걸 3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나노 섬유에 새로 방사하는 고분자 용액 사이의 정전 기력을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보통 나노 섬유하고 새로 들어가는 고분자 용액은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자석이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청력이 생기는데요. 고분자 용액에 염화나트륨을 추가하니까 전하가 반대가 되면서 반대로 인력이 작용한 겁니다. 다른 극끼리는 잘 붙으니까 나노 구조물을 쉽게 쌓을 수 있게 된 거죠. 연구진은 실제로 나노 섬유를 100개까지 일렬로 쌓아서 약 7 마이크로미터 높이의 구조체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울산과학기술원 고현엽 교수팀과 함께 3차원 투명 전극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노전자공학, 스마트 재료 및 바이오메디컬 장치의 잠재력이 큰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나노레터스에 12월 5일 게재됐습니다. 이번 주 에트리 소식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네요.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으로 모낭 이식을 할 수 있는 식모기를 개발했고 상용화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모발 이식기하고 사용법은 같고 적응도 쉬워서 수술 시간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기술은 에투리가 경북대학교 모발 이식센터, 주식회사 5대 금속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했습니다. 기존 모발 이식에 사용했던 단발형 식모기는 모낭을 식모기에 장착한 다음 두피에 삽입하고 다시 식모기에 모낭을 장착하는 과정을 되풀이했습니다. 남성형 탈모 환자의 경우 수술 한 번에 2,000에서 3,000개의 모낭을 심다 보니 수천 번의 식모기 교체 동작이 필요했죠. 긴 수술 시간 때문에 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도 많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발한 연발형 식모기는 바늘 10개가 장착되어 있어서 한 모낭을 이식할 때마다 리볼버 권총처럼 카트리지가 자동으로 회전하면서 바로 다음 이식이 가능하죠. 한 번에 모낭 10개를 연달아 심을 수 있는 셈인데요. 식모기 교체 횟수를 10분의 1로 줄이고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 수동 식모기를 활용하고 모터 같은 별도의 전기장치도 필요 없어서 의사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는군요. 이미 임상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과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늘 행복하세요.